네, 안녕하세요. 5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한다면 지난번에 했던 것이 상호작용 힘, 그 힘의 근본적인 정의에 해당하는 운동 3법칙에 대해서 했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1법칙이고 가속도는 운동 2법칙이어서요. 힘과 질량, 가속도의 관계를 알려주는 법칙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질문에 그동안 과학자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여기 있는 것처럼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차가 있어요.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은 아주 오래전이죠. 물론 마차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엄청 부자였었겠죠. 마차를 타고 다닌다면.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이 끄는 마차가 계속 빠르게 일정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좋아서 어, 일정하게 지치지 않고 힘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차가 이제 속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바로 이 말이 이제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제 지치게 되면 이제 얘는 마차는 멈출 수밖에 없죠. 즉, 어,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마력. 네, 말이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후에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이라고 하는 분은 아닌데라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증명은 불가능하지만 이분이 즐겨하던 사고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즉 논리적인 추론이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이런 그림이에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이 웅덩이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그릇 모양입니다. 거기에다가 한쪽 끝에다가 공을 갖다가 가만히 내려놓으면 이 공은 어떻게 운동할까요? 네, 이 공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서 적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그릇은 아주 매끄러워요. 그래서 원래의 상태까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공은 다시 내려간 다음에 원래의 상태로 올라가고 무한 반복을 하겠죠. 주기 운동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봤어요. 뭐냐면 두 번째로 어, 이 그릇을 좀 넓혀본 거죠. 넓혔더니 어때요? 이번에도 같은 위치까지 올라왔다 내려가는 것을 무한 반복하게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전혀 틀린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멀리 있어요. 더 멀리 해갖고 저 위에서 이제는 이렇게 그릇을 올렸고 여기에 물체도 같은 높이까지 올랐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갖고 올리는 게 없어요. 그릇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고 생각하면 이 공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떨어져서 이 바닥에서 가진 속력을 가지고 얘는 계속해서 갈까요? 계속해서 가는데 언제까지 계속 갈까요? 바로 어딘지 모르는 매우 멀리 있는 바로 그 그릇의 제일 위치죠. 지금 처음 출발한 그 높이까지 도달할 때까지 얘는 여기에서
얼마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갈 거라는 거죠. 속력이 줄어들어도 안 돼요.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요.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앞뒤를 다 모르고 요 하나만 한번 보십시다. 요 네모친 하나만 한번 볼까요? 이 네모를 갖다가 우리는 어느 쪽에서 어느 범위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시스템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따가 또 설명을 할 텐데요. 이쪽 시스템, 우리말로는 개예요. 요 개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그냥 계속 가잖아요. 물체가 계속 운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힘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과 바로 갈릴레이라고 하는 분의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현실 세상, 그리고 이거는 가상의 생각 세상. 어, 그건 또 아닐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무튼 결론은 갈릴레이는 어떻게 본다. 예, 위와 같은 질문 계속 운동하는 것은 예, 그냥 물체는 계속해서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가 없다면 네, 여기서 우리가 가정한 것은 바로 이 중간중간에 바닥에도 뭐가 없어야 돼요.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이었던,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었던, 네,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물체는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가려고 하는, 즉,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바로 관성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성이라는 말은 물체에서 쓰지만요, 우리 사람한테 쓰면 관성이 뭘까요? 습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안 좋은 습관 중에서 지금도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데 미리 안 하고요. 닥쳐야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오늘 강의를 위해서 3시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1시 반이거든요. 네. 이 습관을 언제쯤 깰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자, 여기서 다음과 같은 퀴즈를 한번 내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퀴즈 보시죠. 퀴즈는 무엇이냐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갈릴레이의 해석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를 고르는 것이에요. 답은 뭐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물체가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할 수 있는 이유는 힘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고 갈릴레이는 물체가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이유는 그 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상반된 해석이죠. 여러분들 어떤 게 맞다고요? 저는 갈릴레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저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장에서 얘기한 관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은요, 물체는 관성에 따라서 행동한다, 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뉴턴의 운동체 1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보면 관성의 법칙이란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바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 개의 힘의 합력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벡터적으로 합력된 힘이죠. 그 힘이 없으면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 운동 상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속도죠.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속도가 유지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외부의 힘이 없었을 때 단서 조건 매우 중요하죠.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그 처음 속도가 몇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속도가 바로 0이죠.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면 얘가 힘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계속해서 정지해 있고 움직이지 않죠. 즉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정지 관성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있는데 우리가 속도가 처음에 V0가 0이 아니고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물체는 처음에 운동하고 있었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얘는 그 속도를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운동 관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체는 힘이 없으면 항상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 뉴턴께서 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암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관성계라는 이야기예요. 관성계. 네. 관성이라는 말과 계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여기서 계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영어로 하면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순 우리말로 하면은 뭐냐면 틀이죠. 틀. 틀 또는 기준 틀이라고 합니다. 기준 틀. 어떤 기준계라고 하면 그거는 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 기준계에서 항상 좌표축을 만들 수 있어요. XYZ의 XYZ의 좌표축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차원 평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마다 그 개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 관성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암기하고 들어갈까요? 관성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정지에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를 포함하는 계이다.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정지에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여기서 물체를 포함하는 이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지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는 개 이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 잘 감이 안 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차가 있어요. KTX 은하철도 999 철이 여기는 그럼 철이가 되겠네요. 철이가 있고 여기는 999호 엄마를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철이가 과학을 좋아하나 봐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진자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진자가 위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탁자에서 뭔가 열심히 궁금해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 진자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이 진자는 정지 상태에 보이죠? 왜 정지에 있을까요? 정지에 있는 이유는 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관성이에요? 정지 관성.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알자 힘이 없기 때문에 알자 힘은 뭡니까? 지구 위에 있다면 얘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어떤 힘이 있어요? 끈에 매달려 있으니까 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두 개의 힘의 크기가 0이기 때문에 얘는 알자 힘이 0이에요. 그러면 알자 힘이 0이죠. 그러면 얘가 알자 힘이 0인 것은 왜 그래요? 정지에 있고 두 개의 힘이 0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는 그러면 관성이 있죠. 정지 관성. 그리고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지금 어디를 봤어요? 여기 안쪽만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나요? 이렇게 보고 있나요? 아니죠.
중력까지 보고 있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를 아마 시스템 하나의 개라고 생각해서 취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는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해요. 그러는 것을 우리는 관성계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움직이는 걸 고려했나요? 아니죠.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는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이 물체도 정지해 있고, 이러한, 둘 다 정지해 있는데, 이러한 개를 갖다가, 즉, 관성계라고 합니다. 즉,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죠. 그 다음에, 이 물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죠. 물체 또한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죠. 이런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등속도 운동을 하거나 정지해 있는 물체, 그리고 그 물체를 포함한 개는 족관성계가 됩니다. 그러면 반면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안쪽만 쳐다봤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은하철도 999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특정한 속도로 가고 있었다. 일정하게. 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물체는 어떨까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일정한 속력을 가고 있는 전체 시스템, 이렇게, 전체 시스템.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지구에서 이 전체 기차를 보면은요, 이 기차는 일정한 속도 V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 기차는요, 어때요? 네, 안에 있는 물체는 그대로 정지해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관성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볼까요? 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 그 물체가 가속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관성계가 분명히 존재해.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개를 두 개로 봤어요. 하나는 여기 있는 개,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개. 이거는 시스템 2죠. 이 두 개의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전부 다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가속하지 않는 관성계죠.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관성계를 찾을 수 있다. 알짜임이 0인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를 포함하는 관성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관성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관성계가 아닌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반대말은 비관성계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 비관성계는 그러면 정의가 뭘까요? 바로 가속도 운동하는 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성계와 비관성계를 갖다가요, 또 다른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말끔히 지워졌죠? 마법처럼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관성계와 비관성계의 또 다른 예로서 여기 있는 우주선에 놓여 있는 사과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우주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런데 우주선이 이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어요. 이 위쪽을 향해서 서 있는 이유는 아직 출발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 우주선의 이름은 스타트랙. 예, 얘는 엄청난 애죠. 거의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쉽. 자, 여기에 굉장히 과학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탁자가 있습니다. 탁자에는 뉴턴의 사과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과를 봤습니다. 이 사과를 보니까 사과가 여기 가만히 있네요. 그러면 지금 보는 이 전체의 개는 관성계일까요? 비관성계일까요? 이 전체 개는 바로 관성계입니다.
왜요? 얘는 정지에 있는 사가고 이 정지에 있는 사가에게 작용하는 알짜힘은 없고 왜냐하면 중력과 무슨 힘이 있어서요? 예, 이 사가에는 중력과 예, 탁자가 받쳐주고 있는 수직항력이 있고 그 알짜힘은 0이고 그래서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하고 이 개 자체도 정지에 있고 어, 그래서 얘는 관성계예요.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볼게요. 뭐냐면 어, 요렇게 우주선이 바뀌었어요.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현재에는 예, 우주로 나갔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자 이제 탁자 모양, 탁자의 위치도 바꿨어요. 그 다음에 그 사과는 여전히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매우 빠른데 0.99, 99%의 C, 빛의 속도에 1% 부족한 이런 속력으로 매우 빠르게 우주여행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자, 이 물체는 지금 어떤 힘을 받고 있을까요?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알짜 힘이 아니라 힘 자체가 모두 0이죠. 그러면 이 물체는 어때요? 계속 정지해 있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다. 라고 해서, 자, 아까랑은 좀 시스템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아까는 지구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을 하나의 개라고 보고, 얘를 갖다가, 관성계이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주선만을 보는 거죠. 이 우주선만을 봤을 때 이 우주선의 시스템도 하나의 관성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는 이 우주선이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우주선을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그런데 이 우주선에 여러분들이 사과를 어떻게 했냐면 공중에다 그냥 놔뒀어요. 공중에 놔두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구였었고 아직 출발하기 전이니까 이 사과는 어떤 운동을 합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하죠. 예,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는 거는 왜 그래요? 바로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어떤 힘? 알짜 힘, mg,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을 해요? 가속도 운동을 하죠. 알짜 힘이 존재하고 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지금 보는 이 전체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까 봤던 이 시스템은 우리가 무슨 괴라고 볼 수 있어요? 관성계? 아니죠. 얘는 관성계가 아니라 바로 비관성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지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비관성계를 한번 찾아볼까 싶은데요. 또 다른 비관성계. 이렇게 여기에서 우주선이 있는데요. 이 우주선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서 자,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다. 아니다. 우리 이걸로 보지 말죠. 수직으로 출발하는 우주선을 한번 봅시다. 위쪽으로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주예요, 우주. 마찬가지로 우주인데 여기에서 아이고 이 사람도 밖에 있으면 안 되죠. 사람도 우주선에 날아가는데 밖에 있으면 이 사람은 혼자 우주 미아가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슉슉슉슉슉슉 뭐가 있어요? 네, 갑자기 얘가 연료를 갖다 분사시켜요. 연료를 분사시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연료를 분사하는 힘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작용 힘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반작용 힘 때문에 얘는 무슨 운동을 하냐면 가속 운동을 하죠. 가속 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던 사과가 있었는데 이 사과를 가만히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속 운동을 하면 이 사가는 네, 사가는 원래 정지에 있으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고 정지에 있었는데 얘가 빨라지게 되면 슉 하면서 요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이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주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우주선이 올라가면 거기에 같이 서 있었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람도 올라가요. 그런데 누구는 가만히 있어요? 여기에 있는 네, 바로 사과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이가 낮아졌어요. 높이가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바로 사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과가 떨어진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사과가 떨어지면서 어떤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뭐예요? 사과가 힘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우주선은 어때요? 우주선은 음,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속도가 만약에 어떤 값, 뭐 1초에 10m씩 빨라지는 그러한 값이었다. 그 값이 뭐죠? 예, 지구의 지구에서의 지표면의 가속도, 중력 가속도랑 같죠. 그 가속도가 10이었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은 이 물체를 봤을 때 얘는 자유낙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었어요. 그죠? 음,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우주선, 가속 운동하고 있는 이 우주선 자체는 어떤 개일까요? 이거는 네,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물체가 행동하지 않는 가속 운동하고 있는 비관성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관성계와 비관성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하자고 한다면 아주 간단하죠. 관성계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물체가 행동하고 있는 정지에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관성계라고 하고 비관성계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가속도 운동하게 되는 가속 운동하고 있는 계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는 두 번째 퀴즈는 어떤 걸 낼까요? 자, 한번 볼까요? 관성계와 비관성계를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퀴즈에 잘 듣고 지금 했던 얘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것이 관성계고 어떤 것이 비관성계인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관성은 이제 끝났고요. 뉴턴의 운동, 네, 대망의 제2법칙. 앞으로 운동의 제2법칙을 엄청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